어우 추워. 어우 더워. 네, 저는 드디어 아이오닉5 시승 현장에 나왔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를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아이오닉5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죠. 현대차가 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2륜구동 모델입니다. 스탠다드는 아직 환경부 승인이 안 났죠. 지금 시승을 막 시작했는데 저희 배터리가 50% 충전돼 있고요. 앞으로 충전소까지 달릴 수 있는 거리는 269km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 전비는 계기판에 4.2, 3.9로 찍혀 있네요. 전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 운전대 뒤에 보시면 패들이 두 개 달려 있거든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를 누르시면, 왼쪽을 누르시면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량이 많아지고요. 오른쪽을 누르시면 반대죠. 저는 개입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긁어 모으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차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새롭죠. 현대차에서 밝힌 것처럼 자동차에 앉아있는 느낌이라기보다 거실에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도 되게 낮고 넓게 직선처럼 마치 가구 혹은 가전제품인 것처럼 쫙 깔려 있고요. 이런 느낌이 일단 차에 딱 앉자마자부터 느껴져서 상당히 새롭습니다. 이 주행 중에 계속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죠. 아우디 이트론을 탈 때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기를 보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는 위치를 먼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정보는 시선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아래쪽에 이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습관에서 오는 이질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해가 상당히 쨍한 날이거든요. 이런 날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차선 변경을 하면서 뒤를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야의 폭도 그냥 일반 거울 보는 거랑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이 정도면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그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이 두 개 그어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우디 이트론에 달려있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저 바깥쪽 카메라를 수동으로만 접었어야 되는데, 얘는 다 전동으로 접히고 이 카메라의 각도도 전부 전동으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마음에 든다. 이게 지금 제가 가격표를 보니까 한 130만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라면 이 옵션은 넣을 것 같습니다. 기왕 전기차 사는 거, 이 얼리 어답터에 기분 내는 거, 이런 거 달아줘야 또 멋있죠. 아이오닉5를 구입한, 최신 전기차를 구입한 그 맛도 더할 테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2륜구동 모델이잖아요. 최고 출력이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217마력 정도 되고요. 최대 토크는 350Nm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kgm로 환산했을 때 약 35.7kgm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아반떼 N9보다 조금 더 높고요. 토크는 얼마 전에 저희가 시승했던 K8 3.5L 가솔린 자연흡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런 전기차들이 동일한 출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은 토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저속 환경에서는 훨씬 더 넉넉한 힘으로 재밌게 달릴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가속 페달을 한번 꼭 밟아보면 비록 내연기관 차들처럼 우르릉 하고 뭔가 운전 재미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소리는 없지만, 그 와중에 아주 쾌적하게
윙 하고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전기차를 타는 그런 재미 중에 하나죠. 제가 일부러 무게를 한쪽에 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짝 스키드음이 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이죠. 급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해보면 롤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서스펜션 세팅을 확실히 부드럽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런 요철 이런 걸 넘었을 때 보면 딱 전형적인 큰 휠의 부드러운 서스펜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자잘한 요철 같은 건 휠이 크고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동거리는 게 있어요. 그건 바퀴가 큰 차들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죠. 근데 그 와중에 서스펜션이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승차감 위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롤링은 어느 정도 있고 대신에 요철을 밟았을 때 승차감은 상당히 좋죠. 근데 또 여기에서 이 GMP의 특성상 순수 전기차의 특성상 무게중심이 상당히 아래로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롤링은 있는 와중에 안정감은 잃지 않죠. 요런 게 이제 딱 그 순수 전기차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오닉 5도 그런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선 변경해보면 느낌이 되게 다르다. 이 현대자동차가 이 GMP를 만들면서 뭐 앞쪽은 널리 쓰이는 맥퍼슨 트롯을 쓰고 뒤에는 5링크를 집어넣었어요. 5링크를 넣었다는 얘기는 운동 성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이오닉 5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재밌는데 후륜구동차들이 그리고 슈퍼카들처럼 뒤가 살짝 더 무거운 차들이 앞머리를 딱 잡아채면 되게 산뜻하게 훅 들어가긴 하지만 또 이걸 또 너무 집어넣으면 앞쪽에 무게가 많이 안 실려 있는 차여서 회두성은 좋은데 살짝 언더스티어 같은 느낌, 약간 무서운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무게중심이 정말 잘 잡혀 있는 듯한, 그렇다고 또 미드십이랑은 또 달라요. 무게가 가운데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차 전체에 실려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전해져서 좀 이렇게 차를 과격하게 몰면 운동 특성이, 이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좀 느낌이 색다르네요.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싹 하면 앞머리가 돌아 나가고요. 앞머리가 돌아 나가면서 사이드월이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도 나고요. 뒤가 싹 따라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지금 이 아이오닉 5의 휠 베이스가 3m잖아요. 팰리세이드랑 비교해도 100mm가 길어요. 전체 차 길이를 생각했을 때 되게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보면 엄청 대형 세단을 보는 듯한, 방금 그래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 앞이 쓱 가고 뒤가 따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게 대형 세단 같은 느낌이 나요. 확실히 휠 베이스가 길어서 방금 같은 경우에 유턴할 때는 조금 불편하네요. 지금 이게 전체 길이는 투싼보다 조금 길지만 휠 베이스가 3m짜리 일반적인 차라면 되게 큰 차거든요. 이렇게 유턴할 때는 이 긴 휠 베이스의 단점이 조금 보이네요. 대신 유턴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뭐 고속주행할 때는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겠죠. 휠 베이스 긴 차들이 고속주행할 때 GT카처럼 쭉 정속주행할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운전대 뒤에 달려있는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장치의 개입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건 예전에 나왔던 아이오닉부터 썼던 거죠. 지금 얘를 보니까 3단계, 4단계. 오, 이게요, 저도 몰랐던 건데 보니까 지금 오른쪽 마이너스를 막 누르면 0단계예요. 거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면 레벨 3 회생제동 장치 개입이 점점점 많아진 거죠. 여기에서요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래서 4단계가 되면 여기 아이페달 켜짐이라고 떠요. 아이페달.
닛산 리프나 쉐보레 볼트에서 말하길 같은 기능인데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밟은 만큼만 가는 거예요. 떼는 만큼 속도가 줄고, 딱 그 개념을 이 아이오닉 5는 아이페달이라는 이름으로 구현했군요. 걔네들은 이렇게 회생제동 장치 개입 정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켜고 끄고 그것만 되거든요. 근데 얘는 회생제동 장치 개입 단계도 나눠 놓고 최고로 많이 개입하게 하면 아이페달이 켜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생제동 장치 개입 단계를 이 차에 적용하는 방식이 현대랑 다른 브랜드들랑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 5를 통해서 그 둘을 합쳐버렸네요. 야, 이런 거 똑똑하다. 아이페달 모드로 넘어오니까요, 자 슬쩍 가다가 제가 가속 페달을 뗐을 때 완전 정차까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발을 뗐죠? 아이페달 모드에서는 완전 서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레벨 한 3에서는 가다가 서면 이럴 때는 이제 계속 미끄러지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 상황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페달 모드가 정말 편합니다. 뭐 비단 에너지를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고 사람도 편해요. 이 발 전체를 들어서 브레이크 페달로 옮긴 다음에 밟는 것과 가속 페달만, 원래 밟고 있는 페달만 조금씩 떼서 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완전히 세울 수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죠. 지금도 발을 떼면 이렇게 완전 정차까지, 야, 완전히 섰죠. 지금 노면 소음도 글쎄요, 아주 조용하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엔진은 배기음에 쏙 빠진, 그래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더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것만 감안을 하면 그렇게 시끄럽진 않거든요. 내연기관 차 타다가 전기차 타면 노면 소음이 이렇게 컸었구나, 외부 바람 소리가 이만큼 들어왔었구나, 이런 걸 여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다 그동안은 엔진음 배기음 때문에 우리가 몰랐었을 뿐이지, 그걸 싹 걷어내고 나면 다른 소리가 이만큼이나 들려왔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서 되게 좋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 AR HUD거든요. 증강현실 HUD. 제가 지금 내비에 설정해 놓은 길의 방향이 앞쪽 HUD에 그래픽으로 뿌려져요.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제가 GV80을 통해서 처음 경험했었죠. 그때는 센터 디스플레이에 떴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5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여기에 뿌려줄 거 없이 그냥 화살표를 HUD에 바로 뿌려주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 GV80에 들어갔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보다 좀 더 진화한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오닉 5 사전 공개 때 가서 실차를 보고 뭐 여기저기 실내외 디자인을 살펴봤었죠. 상당히 독특했던 부분이 이 기어 레버입니다. DNR,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독특했었는데, 지금도 출발하려고 하면 그냥 원래 타던 차처럼 밑으로 탁 내리는 게 아니고 레버를 앞으로 돌려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조작할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뒤로 당겨야 후진 기어가 들어가니까 평소에 타던 차랑 조금 다르긴 하다. 근데 이게 내 차가 되면 익숙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질감 없이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탔던 스타리아도 그랬지만 이 아이오닉 5도요.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시야가 굉장히 좋네요. 앞이 정말 탁 트여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대시보드도 낮고 이 보닛도 엔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잖아요. A필러 모서리 부분 여기에도 이만한 거울이 원래 시야를 딱 막고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카메라가 있을 뿐이니까. 그리고 시야가 상당히 쾌적합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 콘솔도 그렇고요. 또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그렇고요. 또 2열 시트 등받이도 그렇고요. 앞뒤로 조절도 되고요. 전동으로요. 또 판판하게 펴져 있는 바닥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정말 쾌적하다는 게 운전하면서 느껴집니다. 차를 이렇게 만드니까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쾌적한 것 뿐만 아니고 운전할 때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오늘 아주 잠깐이지만 현대 아이오닉 5를 타고 달려봤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화석연료를 태서 차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기로 달린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었죠. 그리고 이거 한번 충전해서 몇 킬로 달려, 여기에 정말 목을 맸었어요.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이 주행 거리를 늘려왔었고요. 마치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카메라 회사들이 화소수에 목을 맸던 것처럼 이 전기차도 주행거리를 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웠었죠. 이제는 그 주행거리 뿐만 아니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그 바뀐 삶을 위해서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탔던 전기차는 전기로 달릴 뿐이지 그냥 내연기관 차랑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이 뼈대나 디자인 접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오닉 5를 타니까요, 기존의 전기차량은 출발부터 다르게 만들었구나 라는 게 좀 전해지네요. 밖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부터 포니를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현대가 그동안 어디 뭐 전통 따지는 회사였습니까? 당장 차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회사죠. 근데 드디어 전통도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었고요. 또 디자인도 요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고 세워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 흔적이 많이 느껴지고요. 또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그야말로 전기차에 최적화된 이런 공간도 뽑아내면서 운동 성능까지 챙길 수 있는, 전기차에 최적화된 배터리도 넣고 공간도 넓게 뽑고 그 와중에 운동 성능까지 챙기는 플랫폼을 썼다는 점,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전기차도 다음 세대로 진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오늘 약 62km를 달렸고요. 계기판상에 전비는 5.7을 기록했네요. 캅 공인 전비보다는 높게 나온 거죠. 지금 배터리는 35%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137km로 찍혔습니다.